송진권 시집. 거기 그런 사람이 살았다고. 시인의 말.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눈가가 젖어오곤 합니까? 달개비꽃이나 개똥불이 생긴 내력을 들으면 지금도 눈자위 슬며시 누르며 밖에 나가곤 합니까? 오박골 또랑 굴 속에 사는 가재들이 싹둑싹둑 오려놓은 다리랑 가릅제 날망에 한 푸대 쏠아놓은 별들이 생각납니까? 물매함이 어지러워, 소리개도 어지러워 빙글 돌기도 합니까? 파필이 불다 매워 웁니까? 도라지꽃 하양이나 보랏빛이 지금도 슬퍼 보입니까? 큰물진 강바닥의 돌이 밤새 우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주 있겠다고 생각도 않겠다고 떠났으나 다시 돌아온 업 같은 이 인력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흐르는 힘과 거슬러 오르려는 물의 힘이 부딪히며 깨지며 포개지는 곳은 어디인가요? 어둑어둑한 희미한 어슴푸레한 뒤틀리고 흔들리며 사는 자욱한 삶들 앞에 꽃 하나씩 바치며 나의 노이희 삼촌에게. 소의 뱃속에서. 소의 뱃속에서 살았습니다. 소는 드문드문 털이 빠졌고 눈에 허옇게 백태가 끼었습니다. 소의 뱃속은 방이 4개라 형이 주름진 방 하나를 차지하고 누나는 이쁜 벌집 모양 방을 차지하고 엄마 아버지는 나머지 방을 차지하고 나는 똥구멍 가까운 방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불을 넣으면 불길이 엄마 아버지 방과 형 누나의 방을 지나 입과 똥구멍으로 허옇게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소의 뱃속은 너무 갑갑하고 심심하다며 형은 소의 똥구멍을 따라 나가고 누나는 소의 대쇠김질을 따라 나갔습니다. 소의 뱃속에서 엄마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나는 나만큼 둥근 방에 엎드린 한 마리 송아지를 보았습니다. 송아지를 친구 삼아 살았습니다. 송아지는 내 방까지 다리를 뻗으며 꼬리를 휘휘 둘렀습니다. 너무 비좁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좁아진 게 아니라 네가 큰 거야. 송아지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소의 뱃속에 두고 나왔습니다. 고양이 혼자.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큰 것은 없고 작은 것은 걸리며 이고 지고 떠나간 뒤 고양이만 남았다. 담장이 무너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지붕이 내려앉았지만 헛간에 고양이만 남았다. 뒤안에 앵두꽃, 마당에 자두꽃,
수북수북 핀 봄, 썩어내린 헛간에 아직 고양이만 남았다. 그때 엄마 등에 업혀가며 고양이도 데려가야 한다고 울부짖던 못생긴 아이 하나 걸어 들어와 가만히 쭈그려 앉는다. 고양이 혼자 내다본다. 아카시아 누나. 빨간 고무다라이 가득 물 받아 놓았다. 희고 보동한 손소매까지 걷어붙인 아카시아 누나. 향기로운 아카시아 비누로 차례차례 소리라든가 참이라든가 하는 동생들을 씻긴다. 귀 뒤에 때 좀 보라고 까마귀가 아저씨 하겠다고 찰싹 등을 때린다. 개구쟁이 막내 산초나무는 저기 덤불에 가 숨었다. 들릴 나간 엄마 아빠 오시기 전 저녁도 지어야지. 낮 동안 빨아널은 빨래도 개야지. 이불도 씻어야지. 그래도 낮 한 번 찡그리지 않던 아카시아 누나. 아카시아 누나는 산을 몇 개나 넘어서 시집을 갔다더라. 울며 울며 갔다더라. 흰구름 기저귀 빨아 넣을 때마다 두고 온 집 그리워 운다더라. 뻐꾸기 울음으로 운다더라. 동생들 엄마 아빠 그리워 운다더라. 살구가 익는 동안 낡은 유모차가 살구나무 아래 서 있고요. 지팡이와 털신이 뜰팡에 기대어 있습니다. 살구가 한 소쿠리 담겼고요. 처마 아래 신문지와 골판지가 쌓였습니다. 살구를 소쿠리에 담아 샘에서 씻은 유모차가 천천히 마당을 지나 툇마루에 앉습니다. 깡마른 두 발이 문턱을 먼저 넘어오고 이어서 무릎 걸음으로 퀭한 얼굴이 밖으로 나옵니다. 좀 잡숴봐. 이래봬도 달아. 살구꽃이 피었다지고 풋살구가 열리고 연두에서 노랑으로 익어가는 동안 낙상이 있었고 119 구급차가 두어 번 다녀갔지만 그런대로 아직은 지낼만 합니다. 송화가루 묻은 풍경. 꿀에 개어 다식판에 찍어내 송화가루 묻힌 송화다식으로 뭉쳐지는 뻐꾸기 울음소리. 송화가루 앉은 평상. 슬리퍼 신는 발 까불며 화투패 돌리는 늙은이들 중엔 물장수 태물로 슈퍼에 눌러앉은 춘군이네도 있고 아들 낳겠다고 들였으나 딸만 내리 낳고 쫓겨난 희순네도 있고 술주정꾼 서방을 피해 맨발로 도망 나온 장식이네도 있고 해마다 사내가 바뀌던 서운이네도 앉았고 시집 식구들 등살에 머리가 어떻게 된 안말댁도 있지요.
하나하나 서른 사연이야. 말하면 입 아프고 말 안 하면 속 터지지만 2월 매화와 3월 벚꽃 펄펄 날리던 시절 지나 4월 난초와 5월 붓꽃의 시절도 지나서 시방은 송앗가루 난분분 날리는 시절. 청단 홍단을 깨고 비약 풍약을 깨며 파투난 화투 파투난 인생을 착착 다시 손에 접어치며 패를 돌리는 10원짜리 민하투. 다음 판은 초단이라도 하겠다며 늙은이들 웃음소리도 송앗가루 묻어 뻐꾸기 울음소리에 뭉쳐들지요. 느티나무 슈퍼. 느티나무 슈퍼에 가면 안채에서 말매미만큼 늙은 할머니가 나와 달팽이 자물쇠를 풀고 드르륵 미닫이 문을 열지요. 햇빛을 받은 유리병 속에 색색 사탕들이 말똥말똥 눈을 뜨고요. 빨강 파랑 봉지 속의 과자들도 부스럭대며 일어났지요. 기다랗게 거미줄 느려 타고 내려온 거미에게는 막대 사탕을, 유리문 시끄럽게 두들기는 사슴벌레에게 알사탕을 들려보내고 나는 담배를 하나 사지요. 자기만 안 사줬다고 삐친 까치에겐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기다란 그늘이 드리울 때까지 할머니랑 이야기하지요. 느티나무가 이만큼 해묵을 때까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 타지로 떠난 이들과 이 동네에서 나고 한 동네로 시집가 눌러 사는 이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겨로 끝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지요. 아궁이 들여다보기. 아직 온기가 남은 아궁이 속에는 꺼지지 않은 불씨들이 초롱하니 눈을 뜨는 것이다. 재를 헤치면 잘 익은 고구마나 감자가 대굴대굴 굴러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며느리 불 떼기 좋으라고 가시 달린 나무는 빼고 맞춤한 크기로 나무를 잘라 들여주던 마음이 사는 것이다. 고추장 종지, 간장 종지 얹은 밥상에다 고슬고슬하니 사르르 윤기 흐르는 밥을 사발에 꾹꾹 눌러 고봉으로 담아주던 마음이 사는 것이다. 시어른들 어려워 상을 드리고 부엌바닥 따뱅이 위에 바가지 얹어서 누른 밥을 먹던 이가 사는 것이다. 물독 터지는 소한 추위에 송아지 춥지 말라고 아궁이 앞에 들여주던 마음들이 사는 것이다. 번 입을 뜯어 덕석 만들어 입혀주던 사람들이 사는 것이다. 등에 업은 어린 것에게 아궁이를 헤집어 호호 불어가며 먹이던 고구마 같은 본김나는 마음들이 사는 것이다. 번지기 구정물에 비치는 겨울 별자리처럼 어룽어룽 사는 것이다. 박주가리 씨앗들이
솥 떼어 지게에 지고 옷보따리 머리에 이고 지갯골이 주렁주렁 바가지 몇 개 달고 수수 빗자루는 삐죽 북어 눈깔은 퀭 큰 것은 동생은 손잡고 작은 것은 걸리고 적은 것은 없고 소달구지에 살림 싣고 토끼도 싣고 닭도 싣고 숨을 몰아쉬며 가서 옛말하며 살 때가 오리니 옛 얘기하며 살 때가 오리니 들여다보니 외양간 들여다보니 송아지가 주무시고 아궁이 들여다보니 강아지떼 오글오글 주무시고 돌 밑엔 쥐며느리 지인의 달팽이 주무시고 두엄 속엔 군뱅이 말갛게 주무시고 사랑방 들여다보니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밤 한톨 오도독 깨물어 들여다보니 보얀 밤벌레 한 쌍 원앙 금침에 주무시고 물속을 들여다보니 물뱀이며 이무기떼 얼크러 설크러져 주무시고 고추 속 들여다보니 고추벌레 들깨밭 들여다보니 엄지손가락만한 깨벌레 꽃눈을 들여다보니 꽃망울과 열매와 잎사귀와 씨앗들이 뒤섞인 채 웅크려 옹기종기 주무시고 안방엔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고 달 속엔 우리 할머님이 주무시고 저승을 들여다보니 돌아가신 양반들이 곤하게 주무시고 쌀 한 말 내 남적 없이 다 배골른 보릿고개에 어쩌자고 새끼는 그렇게 잘 들어서는지 쪽말이 낮고 산독이 올라 퉁퉁 부은 천덕꾸러기 수양고모가 죽 한 사발 제대로 못 먹고 핏덩이에 빈젖을 물리고 누워 이제나 저제나 돛박살이라도 얻어올 주변 머리 없는 고모부를 기다리고 있을 적에 꿈속인 듯 꿈속 아닌 듯 우리 엄마가 쌀 한 말을 이고 와 털썩 툇마루에 내려놓으며 암만 그래도 꼭 먹을 사람이 먹어야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고 아가리 벌리는 것들이야. 이남박에 쌀 씻어 흰쌀밥에 미역국 끓여 고봉으로 한 상 잘 차려 들여놓더라는 이야기.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환장을 하게 퍼먹고는 절절 울었다는 이야기. 그때 언니가 준 쌀 한 마리 그리도 고맙더라는, 죽어도 잊히지 않는다는 주방 아줌마로 미장이 대모도로 떠들며 아들, 딸 다 여운 수양 고모가 엄마 심덕을 봐서라도 잘 살 거라고 눈물을 훔치며 그 은공을 어찌 다 갚을꼬. 고모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우리 엄마 살았을 적 쌀 한 말 준 이야기.
가쟁이째. 혼곤한 꿈속으로 보리똥 달린 나뭇가지를 들고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지요. 너 줄라고 식전에 가서 가쟁이째 꺾어 온 거요. 두었다가 혼자만 먹어. 네가 며칠 알더라고 밥도 못 먹고 있대서 새벽 대바람에 꺾어 온 거라니께. 가쟁이째 꺾어 왔다는 거요. 제 것은 하나도 안 남기고 송두리째 모두 내줄 것 같은 그 말의 가지마다 하나둘 새콤한 보리똥이 다닥다닥 맺혀 흔들리는 것 같지요. 열매가 제일 많이 달린 가지나 기중 실하고 빛깔 고운 데를 뚝 분질러서 제 속에 가장 고갱이 같은 마음을 가쟁이째 꺾어다 건네준 그이처럼 나는 내 마음 가쟁이째 뚝 분질러 누구에게 건네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첫새벽에 일어나 꺾어다 줄 수나 있을까요? 챙이질하는 소리를 들어라. 괭일이고 쉬는 날이라 대근에서 늦음하게 일어나 입이 찢어지게 하품하고는 담배 하나 피워 물고 문종이 찢어진 대로 들어오는 햇빛에 먼지 날리는 거나 보다가 두엄더미 앞에 나앉은 어머님이 챙이질하는 소리를 들어라. 탑새기는 탑새기대로 까불러 내보내고 알곡은 알곡대로 안쪽에 오르르 모아 광목자루에 쏟아붓는 소리를 들어라. 후후 불어 희건불도 날리다가 모여드는 닭들에게 허이 이놈의 달구 새끼들! 욕도 시원하게 내뱉으시고 4대 육신 6천마디가 다 움직여서 광목자루 하나 가득한 들깨가 되었으니 남의 돈 먹기가 어디 쉬우냐. 어디 가서도 남의 눈에 난리를 하지 말고 남 굳게 하면 그대로 돌아오는겨. 챙이 같아야 하는겨. 탑새기는 걸러낼 줄도 알고 알곡은 속 깊이 지닐 줄도 알아야지. 그래. 돌아가신 어머님이 두엄밭 앞에 쪼그려 앉아 챙이질하는 소리를 들어라. 수건 벗어 툭툭 털고 들어오시며 밥 먹고 자거라 하는 소리를 들어라. 나신개꽃 몸서리야 그까짓게 뭐라고 그 지경이 돼서도 꼭 움켜쥐고 있더랴. 봉다리에 정구지 담다가 팩 찌러져서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더랴. 구급차 안에서도 꼭 쥐고 있더라고. 병원같이 따라갔던 국화가 얘기 아니야? 나물장사 50년 장바닥에 기어댕기며 맨날 베끼고 다듬는 게 일이라더이. 이렇게 가고 나면 서방이 알아주나 새끼가 하나 도척이 같고 아기 같다고 숭이나 보지. 우리 같은 장돌림들이나 그 속 알지. 누가 알아? 심천 할머니 가는 길에 돈 보태며 거기 가서는
엄만 먹지 말고 뜨심 국밥이라도 사 먹어유. 할머니 앉았던 자리 보도블럭 비집고 쌀애기 같은 나신개꽃 피는 뒤 나물장사 앉았던 자리 씨를 받아 드문드문 나신개꽃은 피는 뒤 우리 동네 탱자가시로 살을 발라먹고 이남박에 던진 올뱅이 껍질이 대구르르 구르다 멈춘 데쯤 올뱅이 껍질 부딪히는 소리 모이는데 우리 동네는 있습니다. 모든 어둠들도 올뱅이 껍질 속에 들어갈 만큼만 뭉쳐져서 갯내를 풍기는 데에는 뎁살이 나얼나얼 일어나고요. 뎁사리 밑에는 수북하니 올뱅이 껍질들이 모여 있고 뎁사리 이파리마다 반딧불은 붙어서 뎁사리를 초록으로 불태우며 한 덩어리 불꽃을 일으키기도 하지요마는 올뱅이 껍질 속 같은 꼬랑길을 걸어 밭에 가던 할머니가 짐자는 양반이 왜 여기서 이랴 하며 길 잘못 든 두꺼비를 물 쪽으로 타일러 돌려보내는 때 해바라기는 환하게 불을 켜며 길 밝히고요. 올뱅이 껍질을 타고 내려가다 헛디뎌 미끄러진 제일 깊고 흠이진 데에는 단단하니 영롱한 올뱅이 새끼들이 꼼을 대고요. 밝은 빛의 씨앗이 움트기도 할 것이지요.